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과거에 먼저 운을 띄었던 김 의원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이 방지법 하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련 3대 쇼핑 방지법입니다.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중국인 간첩 활동에 대해서 대처하자고 간첩법 개정하자고 하는데 개정하지 않죠. 그리고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자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 국민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중국인 범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인 범죄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집값이 다시 꿀렁꿀렁하고 상승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 중국인 포함해서 여러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집하는 것도 우리가 법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야당 말고도 여당에서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김기웅 대변인,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왜 중국인만 특정해서 이런 이익들을 누리느냐? 국민의힘이 이제 방지법 만들겠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상호주의 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의료 쇼핑 관련해서 건보 먹튀 관련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 가면 한국 건보 활용법이란 그런 어떤 상세한 방법이 공유가 돼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가액이 8,100억 정도 되는데 급여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준 거죠. 준 게 8,743억 원, 640억 원이 적자입니다. 지금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2만 원 안 내고 건보료 내고서 많게는 7천만 원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배우자, 자녀, 그리고 또 부모, 형제, 자매, 장인, 장모까지 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체류 기간도 따지지 않고요. 그리고 영주권자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더라도 3년만 거주하고 영주권을 얻으면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투표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외국인, 영주권자 중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80~90%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참에 중국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가 누리는 만큼 중국인들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못 누린다면 중국인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못 누리게 하는 어떤 상호주의, 이 기반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의료, 선거, 부동산, 다른 외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더더욱 많이 국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취지, 부조리는 잡아야 된다는 게 야당의 얘기인데 서지현 대변인, 이게 방지법을 냈고 이게 통과가 되려면 진짜 법이 되려면 여당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생각은 왜 여당이 중국만 들어가면 뭔가 이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뜨뜻미지근하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방지법까지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를 넘어서 경제 발전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중국인만 딱 꼬집어서 혐한 또 넘어서 잘못된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보 의료보험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국인을 필요해서 해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개선을 하면은 되는 것인데 꼭 집어서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중국인 관련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상호주의라고 하면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흑자, 최근에는 적자가 있었지만 과거에 봤을 때 대중국 흑자 국가잖아요. 그러면 흑자 국가에 대해서 또 중국이 그렇게 받아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무역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권리 얘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니까 상호 그게 이제 바로 단순 비교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예. 상호주의도 우리가 뭐 적자 난 거 보면 상호주의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국이잖아요. 그렇듯이 의료 개혁이 필요할 수 있죠. 개선도 필요한데 그게 중국에는 협조 그리고 영주권도 문제입니다. 저도 국민의힘 원희룡 의원이 그때 대선 후보 때 한동훈 후보가 여쭤봤어요.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니 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무비자 입국으로 예. 이야기해서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인이 경제 활성화 기하기 때문에 부산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인 특정인 국가를 겨냥해서 그리고 범죄율도 보면 뭐 매불쇼에서 밝혔듯이 뭐 한국의 비율보다 중국의 비율이 1.6% 낮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있으면 무비자 입국했을 때 본인들이 그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저런 네이밍 자체를 붙이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존재 무슨 이유가 취지는 없다는 알겠는데, 것이죠. 예, 이게 뭐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는 건 저도 원치는 않는데 다만 모르겠어요. 이게 방지법을 내놓긴 했는데 이제 좀 부조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건 이게 숫자 부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부동산 부분, 특히 뭐 의료 건보료 관련은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는 사실 그 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말고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반의 외교 정책과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서너 명씩 각국에 특사단을 파견해서 우리 정부의 뭐 정상화를 알리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걸 5개 나라에서만 특사단이 정상과 만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왔던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물겨운 안철수 의원, 손가락은 잘 붙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특사는 꼭 정상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직접 캐나다를 다녀온 김병주 의원이 외교 외조도 모르는 거 아니냐? 아니 뭐 특사단이라고 모든 나라 다 정상 다 만나는 건 아니다. 라고 저렇게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캐나다, 영국, 호주 뭐 면면들이 있는데 뭐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굳이 이제 특사단에 대한 효용성 혹은 뭐 세금 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건데 김병주 의원은 저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김병주 의원이 안철수 의원은 손가락을 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조폭입니까? 손가락이 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지금 묻는다는 게 이게 무슨 저는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저 말하는 거 보면요. 정말 이게 그냥 그 뒷골목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고 포스타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선 의원이고요. 안철수 의원 지금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자, 근데 뭐 손가락이 붙어 있냐고요? 뭐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막말이란 게 입에 배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말 좀 우리가 순하게 합시다. 이제 이 문제를 비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적에 대해서. 예. 근데 꼭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해야 돼요? 손가락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정말 우리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저는 한심할 따름이고 더군다나 이 특사 문제는 갈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뀐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근데 굳이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정상도 못 만나고 그냥 자기들 한두 번 만나고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4억 얼마 6천만 원 들었다는데 글쎄 뭐 일반적인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한 수십 개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가장 필요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견도 못했잖아요. 그 문제를 당연히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손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비판하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저 발언이 왜 얘기했는지 좀 배경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저게 아마 그걸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지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뽑으면 1년 뒤에 본인 손가락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걸 이제 인용해서 손가락을 잘 있냐 뭐 본인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도 했고 그랬는데 다 도와주더니 손가락 얘기를 한 건 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만 그런 그 맥락과는 상관없이 뭐 앵앵댄다 초등학생처럼 이런 표현들은 좀 과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공방 얘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